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제가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여기도 아까 왔던 것 같아요. 친구인데 이렇게 그 조그만 이제 상가를 했는데 상가가 어려워서 다시 상가를 내놓게 된 거예요. 근데 상가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우울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막 촛불 집회도 나가고 막 열심히 나갔는데 그때는 그냥 그분의 정치가 좋아서 그분의 철학이 좋아서 나갔었대요. 근데 지금 상가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힘들지만 본인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정치인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바꿔주는 어떤 정말 그런 사람으로 너무 좋아하게 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오늘 좀 잠깐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식 투자는 개인이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벌 수 있지만 지역사회는 뭘로 먹고 살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고양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고양시에 기업이 없는 건 아시죠, 여러분? 고양시에 코스피 상장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맞추시는 분께 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곳? 네, 크게 한번 하나? 네, 하나는 아니고요. 두 개. 두 개밖에 안 돼요. 이 10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 10인 이하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규모 있는 이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코스피가 두 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투자 의욕이 막 나는데 대부분은 고양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고양시 기업이 아니라서 이 좋은 호기 때, 이 좋은 주식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를 만났는데 고양시에는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주제에 맞게 펀드 이야기만 잠깐 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양시가 기업도 없고 매우 열악한 것 같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경기도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세금 수입도 낮고 재정 자립도도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가지 우리가 큰 장점이 있어요. 한 가지 정말 다른 지역사회가 없는 거, 그게 가진 고양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곧 들어올 고양 아레나와 킨텍스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곳은 지역사회를 넘어서 국가의 기반 사업들이거든요. 기반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채비하게 있는 게 딱 두 개. 킨텍스와 고양 아레나는 단순히 그냥 어떤 공간이 아니라 고양의 미래 먹거리를 딱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가 정말로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길이 고양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그쪽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강국을 만든다 그랬어요. 세계 5대 문화 강국을 만든다고 해서 그쪽 분야에 투자를 아마 정부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양도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우리도 만들어보자는 제안인데요. 그래서 고양 경제를 살리고 투자 가치를 높이는 고양 문화산업 펀드. 저 주식 하나도 없고 주식 모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공공펀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드리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개인이 기업을 해서 이득을 얻는 거지만 펀드는 우리가 뭉쳐서 괜찮은 사업을 육성하거나 같이 투자해서 공동으로 벌어들이는 거고, 특히 공공펀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나 정부가 이렇게 그 모펀드를 기본 이렇게 깔아주기 때문에 일반 민간 펀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힘을 모아서 뭉쳐서 고양 시민이 한번 투자를 지역사회에 해보자 이런 제안이고요. 이재명 정부의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AI 강국이거든요. 근데 AI 펀드는 100조 이상을 지금 조성에 들어갔어요. 이미 조성에 들어갔고 100조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도 지금 계속 로드맵도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래서 곧 이것을 의료, 복지, 공공 서비스에 도입해서
한국 사회를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거 실현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AI 펀드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핵심 목표가 바로 문화 강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세계 5대 문화 강국을 만드는 건데 아직 문화 펀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문화 펀드도 곧 조성이 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양시가 먼저 제안하고 들어가자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문화 펀드는 5대 강국을 도약하는 기반이 되고 문화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규모는 제안 드리는 것은 10조 이상 문화펀드를 조성해보고 정부와 고양시, 은행이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진행은 문화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 문화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아레나를 조성하고 킨텍스 제3관이 곧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을 문화산업 전용관으로 만들어서 아레나와 킨텍스와 연결된 문화산업 도시를 분명히 만드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길게 내다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기구들이 잘 없다 그래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가를 전인적으로 철학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어서 고양시가 문화예술영재 시립 공립 아카데미를 만들면 딱 좋겠다는 게 문화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재교육대 투자하고 아레나 킨텍스 전용관을 만들고 이런 일에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문화산업은 단순히 공연이나 음악, 영상에 한정되지 않거든요. 고향의 음식 그리고 고향의 뷰티 산업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K 컬처 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반도 우리가 마련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적용은 공연, 전시, 관광 이걸 좀 활성화하고 K 푸드와 K 뷰티를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서 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육성 지원을 하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진행된다면 한국 사회가 문화 강국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고양시는 글로벌 문화산업 도시, 문화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펀드가 조성되면 고양시 문화산업도시가 어떻게 육성되냐 이 제안을 드리면 고양시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참여하고 지금 조금 문화산업도시로 조금 각광받을 수 있는 데가 고양시와 광주예요. 이제 정부가 먼저 광주에 많은 이제 투자를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도 이런 투자를 적극 받아내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중앙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그래서 고양과 광주 등 이런 몇 개 도시를 글로벌 문화산업도시로 집중 육성하자. 이 도시들이 핵심 도시들이 있어야 바로 문화강국이 실현될 수 있거든요. 이 규모는 고양시와 정부, 은행이 모펀드를 1조 원을 조성하고 이 1조 원에 플러스 알파에서 기업과 시민이 좀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양시가 이제 특수 SPC를 구성해서 계속 투자하고 협업하고 또 축제와 공연, 전시 산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펀드로 적립하는, 다시 투자하는 이런 순환의 구조로 펀드를 계속 10조까지 늘려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산업도시의 핵심은 문화 콘텐츠 산업인데 이것은 아레나, 컬처밸리, 그 다음에 킨텍스 3전시관 이런 것들이 주로 주축이 메인 메카가 될 수 있고 지금 고양시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영상밸리가 지금 한창 분양 중이거든요. 그리고 대곡 신도시와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이곳에도 벨트를 조성하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레나 하나 들어오면 고양시에 지금 유치될 수 없는 기업들이 쫙 유치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창릉과 대곡까지 고양시 전체의 문화산업의 거점들을 확보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K건강푸드는 고양시의 절대 농지가 다른 사업은 못하지만 6차 가공산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김치,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먹고 그냥 끝나지만
세계적인 이게 건강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이고 이것을 가공한 제품들이 세계의 메디컬 의료식품으로 지금 되게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산업단지들을 고양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6개의 종합병원과 또 미생물을 전공하는 병원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산업과 더불어서 K의료산업도 한번 육성해 보자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K뷰티 산업인데요. 여러분 아이디헤어라는 브랜드 아세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그 헤어의 이제 국내 2위의 업체인데 그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2,000명이에요. 고양시 최대의 기업이거든요. 2,000명을 그 기업에서 고용하고 지금 이제 세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 펀드가 투자할 수 있고 벌면 우리가 또 다시 수익을 거두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잠깐만 이제 끝으로 예시만 드리면 프랑스 칸인데 칸 영화제가 열리는 그런 전시 공간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 킨텍스에 뭐 예를 들면 10분의 1도 못 돼요. 그렇게 큰 전시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칸 영화제가 열리면서 1년 내내 거기서 음악, 댄스 페스티벌, AI 컨퍼런스 등이 열리는데 이제 영화제를 넘어서 그 프랑스의 문화산업 허브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관람객이 50만 이상 오고 경제 효과는 이 한 곳에서 1조 1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칸 전체가 먹고 살게 되거든요. 근데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돼요. 근데 칸은 되게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7만 정도고 고양시의 2개 동을 합친 면적 정도예요. 이 도시에서 영화제와 1년 내내 이 축제하면서 온 도시가 먹고 사는 거예요. 문화산업의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영국 에든버러인데요. 이게 한 달 가까이 열리는 축제거든요. 세계 최대의 공연 예술제인데, 에든버러 곳곳에서, 그냥 아까는 칸은 한 곳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에든버러는 그러니까 에든버러 전체 곳곳에서 연극, 음악, 무용 축제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몰리고 1조 6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고용 창출로 연결되고 에든버러 전체를 활력을 주는 요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고양시 축제 있지 않으세요? 고양 호수 예술제도 이런 축제로 육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30만 명 정도 오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축제고요. 그 축제가 거기 호수공원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룰 수 있는 경제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독일 메넨인데 옥토버 페스트는 9월에 열리는 2주 동안 열리는 축제인데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예요. 여기에서 전통문화 음악 춤 퍼레이드를 하는데 관람객이 600만에서 700만이거든요. 경제 효과는 2조 2천억 원 이상이고요. 수천 명 고용 창출하고 원가 대비 30배 순수 수익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효과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축제 생각하니까 또 무슨 축제 생각나세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지금 10만 명 정도 오거든요. 10만 명 정도 오는데 예산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걸리 축제에 한 5억 정도 투자해 준다면 예를 들면 그러면 아마도 옥토버 페스트를 꿈꿀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양인데 고양에 정말 호기가 있어요. 고양 아레나인데 여긴 대형 문화 콘텐츠 복합단지인데 연 140회 큰 공연을 유치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관람객이 2천만 명 이상을 예측해요. 아까 전에 봤던 다른 나라들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죠. 2천만 명 이상이 예측되고 경제 효과는 1조 7천억, 10년 동안 했을 때 3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2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간접 산업들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를 예측해서 20만 명 이상이고 재정 투입 이거는 제가 아까 잘못 긁어온 거고요. 그리고 BTS 공연 4월에 하잖아요. BTS 공연을 한 번 할 때 1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결코 모자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가진 것은 아까 전자에 말한 칸이라든지 에든버러라든지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어떤 돈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것들을 악착같이 키워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고향은 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레나, 킨텍스 이런 공간적 자산뿐만이 아니고 인적 자산도 굉장히 훌륭한 데들이 많은데 이름이 얘가 죄송해요. 금방 까먹어가지고. 근데 저기 뭐지?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고 지금 이 회사에서 지금 맨지노트 회사인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대진고 아시죠? 대진고 동창 8명이 만든 회사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내내 친구였는데 초기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대요. 100만 원을 모아서 지금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AI 엔테크 기업으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 공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매출은 3천억 안팎이고요. 이 기업 가치를 평가했을 때 1조 원 가깝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출신이라 여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을 기반으로 이런 산업들을 육성한다면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유명하거나 큰 기업뿐만이 아니더라도 고양시에는 예술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레나라든지 킨텍스에서 뭔가 큰 축제가 열릴 때 고양시 곳곳에서 자신들이 문화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고양시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들을 주축으로 문화예술 특화 교육을 하고 문화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순환되는 문화산업 구조를 갖는다면 고양시도 이제는 이 경제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우리가 정말 이제 문화산업 기반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뭐 상가를 살리고 이럴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희망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펀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